눈 건강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리 눈은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습관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느 여름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중에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눈 건강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눈 건강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나는 웹서핑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20-20-20 규칙입니다. 이는 매 20분마다 20피트 이상의 거리에 있는 사물을 20초 동안 보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초점을 맞추는 근육을 휴식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일단 습관이 잡히면 눈이 느끼는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잠자리에 들게 되면 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보통 성인은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추천받고 있는데 부족한 수면은 눈의 충혈이나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눈 깜박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때는 종종 깜박임을 잊곤 합니다. 이는 눈의 건조함을 유발하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자주 깜박여 눈의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찾은 또 다른 건강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섭취는 눈의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어, 오두, 시금치와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타민 A, C가 포함된 식품도 눈 건강에 유익합니다. 야외 운동 역시 눈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씩이라도 자연광을 쬐며 운동을 하면 이는 눈의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근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외출 시에는 UV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변화와 예방 방법들이 모여 우리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하루 10분씩 눈 건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민수는 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항상 아침마다 조깅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체중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조깅을 선택한 것입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민수의 회사 생활은 더욱 바빠졌고 그의 정신은 끊임없는 회의와 프로젝트로 지쳐갔습니다. 한 번은 그의 상사가 그에게 프로젝트 연장을 부탁했을 때 스트레스와 피로가 극도로 쌓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공원을 달릴 때 느끼던 상쾌함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그에게 몸이 아닌 정신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운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던 민수는 관련 연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운동과 인지 기능의 관계라는 주제를 다룬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운동이 뇌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켜 기억력, 향상과 학습 능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민수가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수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점차 그의 모든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됨을 느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높아졌으며 이는 운동 후 뇌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팀원들에게도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말마다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팀의 사기는 점점 높아졌고 이는 팀 전체의 성과에 연관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업무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아낌없이 지켜보며 민수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키고 일정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규칙적인 운동은 민수 개인을 넘어 그가 속한 사회와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열쇠였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어떤 식품을 섭취해야 할까?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기 일쑤지만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는 10가지 식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알아볼 식품은 바로 시금치다. 시금치는 식물성 철분의 좋은 공급원인 동시에 비타민 K, 비타민 A, 마그네슘, 엽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과 뇌 건강에 이롭다. 샐러드, 스무디, 볶음 요리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시금치는 그 활용성이 매우 뛰어나다. 두 번째 식품은 모든 견과류의 왕이라 불리는 호두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심장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 식사 시 시리얼 위에 얹어 먹거나 간편한 간식으로 즐기기에 좋다. 하루에 한 줌의 호두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사과다.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력을 높이고 각종 항산화제가 독소 배출을 도와준다. 손쉽게 섭취할 수 있고 가벼운 간식으로도 제격이다.
네 번째는 고구마. 고구마는 천연 당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타민 E,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다. 고구마는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다. 쪄서 먹거나 구워서 과자처럼 즐길 수 있다. 다섯 번째 식품으로는 연어를 꼽을 수 있다.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에 한두 번은 연어를 식단에 추가해보자.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다. 브로콜리는 엽록소와 비타민C, 비타민 K, 철분,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 뼈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독특한 맛 덕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일곱 번째로는 아보카도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 라는 별칭처럼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아보카도 토스트로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식품은 치아씨드다. 치아씨드는 작은 알갱이 안에 막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최근 인기 있는 건강식품이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다양한 음료나 요거트에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블루베리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 시력 보호에 효과적이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 아침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마지막 열 번째 식품은 확대 주목받고 있는 키노아다. 키노아는 완전 단백질 원으로 각종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잡혀 있어 매우 영양가가 높다. 밥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샐러드, 수프로 즐길 수 있다. 이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10가지 식품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켜 하루하루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은 꾸준한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번째 이야기한때 밤을 새워도 끄떡 없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조금씩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고 몸이 그때 수면의 질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수면에 대한 연구와 체험을 통해 여러가지 팁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적용하면서 무척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먼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형성하기로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것이 몸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고 피로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았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이 큰 유혹이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더니 몸이 점차 이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또한 전자기기의 푸른빛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들어서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 대신 차분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다. 스트레스 관리는 질 좋은 수면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알아차리지 못했던 긴장과 불안이 수면의 질을 확연히 떨어뜨리고 있었다. 요가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잠들기 전에 시도해보았고 깨어나기 전에는 지난밤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사고로 하루를 시작했다. 또한 하루의 마지막 식사 시간이 중요했다. 잠들기 직전 과식하거나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숙면에 방해가 되었다. 한동안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허브티나 따뜻한 우유가 특히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하는 짧은 기도나 감사의 말은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해주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을 되짚고 다음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과정이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수면 또한 중요한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는 점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잠드는 것이 아니었고 다음 날에 상쾌한 아침을 기대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이러한 팁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수면을 기원한다.